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살 중반이 된 주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혼녀이기도 하죠. 왜 이혼했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바로 시댁 식구들인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부모님은 부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소개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운영하신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언제나 하나밖에 없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천사 같은 부모님들이셨죠. 그런 부모님을 뒤로 하고 저는 서울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고 제가 원하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오랫동안 직원으로 일을 하다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게 차리는 비용도 부모님이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차릴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3살 차이로 전기 기술자였어요. 키도 훤칠하고 매너도 좋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정말 통하는 사람이었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등도 서로 비슷했고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연인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여의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께 소개를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고 2년 뒤에 남편을 닮은 귀여운 아들을 낳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7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기간 동안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했고 든든한 사위가 되어주었죠. 시어머님은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셨는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까봐 시간이 나면 찾아뵈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음식도 만들어 먹곤 했어요. 옛날 뿐이라 보수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때는 나름 웃어 넘어갈 수준이었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 부모님께 서로 잘하며 아무 걱정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저희 친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코로나로 인해 엄마가 운영하신 식당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엄마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전화가 오시더군요. 아이고, 진이야. 진짜 고마. 죽을 지경이다. 손님이 반도 안 된다. 반이 먹고 반에 반도 안 된다. 배달인가 뭔가 하는 집들은 그래도 잘 된다 카던데 우리는 고기 팔고 술 파는 집이라 웃자노. 너가 아버지도 맨날 한숨만 쉬고 계신다 않카나. 친정은 영업시간 제한에다가 유명 프랜차이즈와 배달 맛집들의 공세로 오래된 노포인 저희 친정 부모님의 고깃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2달 마이너스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게 3년째가 지나니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빠는 매일 술에 담배에 답답한 속을 달래시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아빠 혈압도 높으신데 그렇게 매일 술을 드시면 안 될 텐데.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멀리 살아 도움도 되어드리지 못하니 한숨만 나왔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연락을 드려 힘내라는 말만 해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불행은 불행을 낳는다고 친정의 초대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식당에 젊은 남자 3명이 술을 먹으러 왔다고 해요. 부모님은 어딘가 어려 보여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는데 자신 있게 민증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술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달이 나고 만 거였어요. 그 남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아닌 자기 친형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보여준 거였어요. 부모님은 워낙 사진 속 얼굴과 닮았고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믿고 술을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고기와 술을 다 먹더니 계산대 앞에서 부모님을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어이, 사장님. 우선 술은 잘 마셨는데 어쩌나? 나 미성년자인데. 사장님, 이제 뭐 됐어요? 그러게 확인을 잘할 것이지. 사람을 못 알아보나? 요즘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벌금이 얼마였더라? 그리고 아마 영업정지 받지 아마? 에휴, 경찰에 나는 신고나 해야겠다. 그 남자들은 형의 신분증을 가져와 고의로 술을 시켜 먹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협박하더랍니다. 자기들은 신고해도 훈방 조치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영업정지를 받으시게 된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으면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랍니다. 결국 아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젊은 놈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놈의 자식들이 어디서 이런 못돼 먹은 짓을 배웠노? 500만 원? 그래, 신고해라. 고마 신고해라. 아이고, 진이 아버지요. 참으이소. 이러다가 동네 사람들 다 안다 안 합니까?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와 울분이 터져나온 아빠가 언성을 높이셨고 몸싸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옆 가게 사장님의 신고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경찰 선생님이요. 저희는 참말로 몰랐습니다. 저희도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는데 이 어린 학생들에게 술 팔아서 얼마 번다고 예. 한 번만 봐주이소. 엄마가 사정사정했지만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시고 말았죠. 경찰은 법대로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간 어려워도 간신히 버텨오던 엄마 아빠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충격을 받으셨고 결국 그로 인해 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마셨어요. 몇 년 전에 한 번 쓰러지시고 재발하신 거라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아버지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7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고 평생 해오던 가게 문까지 닫게 된 엄마. 부모님이 그런 일을 겪으시는 동안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몰라요. 외동딸이라며 항상 저만 바라봐 주셨던 아빠. 우리 아빠는 결국 저와 엄마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부모님이 살던 집은 휑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아빠를 잊지 못하며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어요. 수면제 약을 복용해야만 겨우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칠 것만 같더군요. 지금껏 부모님 딸로 살면서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베풀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음을 먹고 엄마에게 찾아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힘드신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엄마, 이제 가게도 안 하고 아버지도 안 계신데 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올라가요. 강서방도 좋다고 할 거야. 엄마 이러다 잘못될까봐 내가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요, 엄마. 아이다. 내 나이가 70인데 이제 와서 다른 데 가서 우에 사노. 내는 걱정 말고 니들이나 잘 살거라. 평생을 식당 일하며 살았는데 이제 힘이 붙이네. 이제 좀 쉴꼬마. 엄마는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한사코 부산에 남아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는데 혼자 남으신 엄마마저 잘못되시면 저도 못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2번이고 3번이고 찾아가 설득을 했죠. 그렇게 4번째로 찾아간 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어두운 방에 누워 앓고 계셨어요. 머리맡에 온갖 약들이 수북했습니다. 창문에는 어두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언제 식사를 했는지 밥통에는 며칠 지난 밥이 누렇게 익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그러게 내가 같이 서울로 가자고 했잖아. 왜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엄마 서울 같이 올라갈 때까지 절대 안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만이라도 엄마를 모시고 있자고 했어요. 남편은 조금 망설이더니 허락을 해주었어요. 기대만큼 흔쾌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머뭇거리셨지만 제가 너무 완강하자 마지못해 짐을 챙겨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들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늦게 퇴근한 남편은 엄마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바로 씻고 눕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 눈치를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보, 엄마 모시고 있자고 해줘서 고마워. 나 미용실 나가면 엄마가 외롭지 않고 애들하고 지내다 보면 우울증이 좋아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 모시고 온 거야. 그러니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얼마나 모실 건데? 1달, 2달. 설마 평생 모시자는 소리는 아니지? 요즘 나도 일이 없어서 힘든데 우리가 평생 모실 순 없잖아. 솔직히 불편하기도 하고 당신 같으면 우리 엄마 모시자고 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 나도 아무리 사위라고 하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어. 매일을 눈치 봐야 되고 당신도 알잖아. 나 눈치 보는 거 겁나 싫어하는 거. 그러니 1~2달 모시다가 내려가시라고 그래. 설마 했는데 정말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이 집 전세금 절반을 도와주신 것도 우리 부모님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니, 그걸 누가 몰라?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아니지. 아유, 몰라. 그러더니 세상 만사 다 짜증나고 피곤하다면서 금방 코를 골고 잠을 자버리더군요. 저는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처럼 저도 시어머니가 무작정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불편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느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직업 특성상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남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손수 칠첩반상을 차려주시더군요. 아유, 우리 사위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많네. 많이 먹으라. 여기 찌개도 먹고. 찌개가 좀 짠데요? 다음부터는 간 좀 잘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짠데 누가 먹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엄마의 정성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맛없다는 둥 짜다는 둥 대놓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사위의 말에 당황한 표정도 지으셨지만 그래. 내일부터는 우리 사위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 볼게.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사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1달쯤 지났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엄마는 오전에 집안일을 마치고 애들 방에서 한숨 주무시고 계셨고 집에 변변한 먹을거리도 없길래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오늘은 엄마 모시고 외식하는 거 어때?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없네. 아유,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먹어. 뭘 그렇게 돈을 쓰려고 난리야. 지금 우리 집에 주둥이 하나 더 늘어서 외식하면 얼마나 돈이 더 드는 줄 몰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은 소파 위로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너랑 너희 엄마 말이야. 뭐가 그렇게 신나서 매일 외식이냐고.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아주 그냥 친정엄마 데리고 와서 살판 났지?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반응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오시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저녁 한번 먹으러 나간 적이 없었고 아이들이랑 같이 동네 식당 두어 번 갔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사주신 거였고 강서방 주신다고 늘 포장까지 해서 가져오신 엄마였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지금 2달을 계셨어? 3달을 계셨어? 그냥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살림이랑 애들 뒤치다꺼리도 다 해주시잖아. 엄마가 와 계셔서 나도 가게 오픈하는 거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불만이 있으면 그때 또 말로 하지. 왜 쌓아두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데? 야, 됐다. 다 살기 어려운 시국에 처갓집 도움은커녕 장모님까지 모신다고 해봐라. 누가 좋겠다고 하는지. 에휴, 집구석에 들어와 봐야 노인네 때문에 제대로 쉴 수나 있어야지. 남편은 엄마가 방에 계신데도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옷을 챙겨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방에 계신 엄마가 들으셨을까봐 더 걱정이었죠. 잠시 후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엄마, 좀 주무셨어요? 엄마는 남편이 하는 소리를 못 들으신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엄마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메워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잔뜩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저는 낮에 빈정이 상한 터라 본체에 만취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급하게 꿀물을 타서 남편에게 내미셨습니다. 강서방, 이것 좀 시원하게 마셔보게. 아이씨, 안 먹어. 누가 이딴 꿀물 타달라고 했어요? 술 취한 신랑이 손으로 꿀물잔을 치는 바람에 엄마가 꿀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여보,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엄마, 괜찮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자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또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너네 엄마가 걱정되면 엄마 모시고 따로 나가서 살라면서요.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엄마에게 쓰지 말라고 욕설을 뱉어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엄마 맹세코 남편이 벌어온 돈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엄마가 장사 어려워질 때도 끝까지 깨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적금 통장을 내놓으셨죠. 잎 하나 더 있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느냐며. 가지고 있다가 강서방 어려울 때 쓰라고 했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야, 너 지금 장난해? 어른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네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뿐인 사위라고 너한테 어떻게 했어? 아빠 살아계시고 우리 집 잘 나갈 때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아주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이제 망하니까 볼장 다 봤다 이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저를 말리셨어요. 아이고, 니는 좀 가만히 있거라. 강서방, 미안하네. 요즘 많이 힘들지. 내 곧 기회 봐서 다시 내려갈 거니까 거슬려도 조금만 참아주시게나. 엄마도 그러지 마. 엄마 아빠 우리한테 해줄 만큼 해주셨어. 잘 나갈 때만 부모야? 돈 줄 때만 부모냐고. 그때 남편이 소파 위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엄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보면 엄마를 알 수 있다던데 하여간 도대체 딸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남편은 엄마에게 딸의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남편은 저희 엄마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엄마한테 나중에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엄마가 남편 밥을 차려주고 옆에 앉아서 한술 뜨시려고 하니 같이 드시게요? 가뜩이나 입맛 없는데 식탁에서까지 장모님 얼굴 봐야 돼요? 저 먹고 일어나면 좀 나중에 드세요. 라고 해서 엄마가 알았다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남편 다 먹고 몇 술 뜨시려는데 잘 안 넘어가서 물 말아 겨우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없던 일요일 하루는 애들만 데리고 나가 외식을 하고 왔다더군요. 애들이 할머니는 안 모시고 가라고 묻자 엄마 들으라는 듯 집에 남는 반찬 많은데 그거 다 쓰레기 만들 수 없으니까 할머니라도 드셔야지 라고 했다네요. 이건 저희 큰애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은 자기 셔츠를 안 다려놨다고 불같이 화를 내더랍니다. 아니 사위 집에 얹혀 살면서 셔츠 하나를 안 다려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게을러 터져서는 그러니까 고깃집도 망했지. 강서방, 내 미안하네. 이리 주게. 지금이라도 내 다려주구마. 쓰면서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는 저랑 남편이 싸울까봐 도통 아무 말도 안 하시니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엄마가 뻔히 부엌에 계시는데도 시어머니랑 통화하며 친정 흉을 봤다던 남편. 아이 몰라. 언제나 내려갈지. 뭐 우울증이래잖아. 참나. 요즘 안 우울한 사람 어딨냐고. 노인네 하나 더 있으니까 집도 좁고 냄새도 나고 답답해. 음식도 입에 안 맞지. 저 솜씨로 어떻게 음식 장사를 했는지 몰라. 엄마는 설거지를 하시며 몰래 눈물을 흘리셨지만 제가 알면 더 속상해할까봐 말씀도 안 하시고 참으시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더는 못 견디실 것 같았는지 어느 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긴 왜 안 그러셨겠어요. 우울증 치료하러 오셨는데 사위의 폭언으로 더 우울해지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엄마가 나날이 말씀이 없어지시고 한숨이 느시는 걸 보고 그냥 보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좋아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시고 며칠 뒤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회사 하나 차려볼 생각이거든. 프리랜서로 일하니까 요즘 일이 들쑥날쑥하고 좀 더 안정적인 회사를 차려서 꾸려볼 생각인데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이 시국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그냥 이럴 때 일 없으면 푹 쉬어. 내가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충분해. 아니 남편이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백수신세로 지내라니. 아니 누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회사 차릴 만한 돈이 어딨다고 그래. 장인어른 보험금이랑 장모님 집이 있잖아. 그 집 팔면 몇 억은 나올 거고 보험금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은 제게 말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만큼은 사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네, 미안하다마는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겠다. 그 집은 자네 장인하고 20년을 넘게 살았던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을 팔라니 그거는 못 들어주겠네. 그리고 보험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내 죽으면 어차피 내 딸하고 자네 몫이다. 그라니께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더 이상은 그 얘기는 꺼내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박을 못하게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보험금은 제 목도 있었지만 건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들어줄 때까지 시위를 한 거였어요. 엄마는 몇 번이고 남편을 타이르기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술만 먹고 오면 폭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버텼던 건 예전에 듬직한 사위로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버티셨던 거죠. 저는 바보같이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남편이 변한 건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결국 남편은 일거리가 없어지자 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손을 대서 많이 잃게 되자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더군요. 저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요. 그리고 엄마가 부산에 내려가기 이틀 전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놀란 나머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가보니 딸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생각보다 많이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냄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조금 데였던 거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집에서 찬물에 20분을 담그고 깨끗한 수건으로 싸서 병원으로 데리고 온 게 다행이었죠. 제가 놀라서 다가가니 아이가 엄마, 나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엄마 놀랐지? 하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저는 아이 상태를 보고 마음이 놓여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놀라셨죠? 죄송해요. 내일 모레면 가시는데 가시는 날까지 마음 편하실 날이 없네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끓여줬어야 하는데 무릎이 아파가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 고만 이렇게 안 됐나. 바로 그때였어요. 응급실로 찾아온 남편. 엄마가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방서방 왔나. 하자마자 남편이 엄마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이 놓친 내가 노망이 났나? 아니 집구석에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뭘 하시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저는 너무 놀라 제 뇌가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주위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연속으로 뺨을 2대 때려버렸어요. 당신 미쳤어? 내가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지? 너 같은 새끼랑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저는 그렇게 말하며 엄마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가정법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었던 터라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건데 왜 사위한테 아무 소리 못하냐고.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혼이라도 할까봐 그런 거냐고. 아휴, 어쩌겠노. 어느 부모가 딸 하나 있는데 불행한 걸 원하겠노. 그냥 내만 조용히 사라지면은 평화로워질 것을. 마 됐어. 너그 아빠도 먼저 갔는데 니까지 내처럼 만들고 싶진 않대. 니 덕분에 우울증도 많이 나았고 잘 쉬다가 엄마 그냥 내일 바로 내려갈 기다.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 그날 밤 조용히 작은 방 문을 열고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꼭 안아준 것처럼요.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전 말은 안 해도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엄마가 자리에 없더라고요.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니 엄마가 청국장을 끓이고 계시더군요. 엄마, 이걸 지금 왜 끓여? 얼른 씻고 나가요. 네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 아이가. 부산에는 엄마 혼자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네 아침 먹고 볼일 보거라. 이 와중에도 딸이 좋아한다고 청국장을 끓이고 계신 엄마.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온 남편. 그 인간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이씨, 이게 무슨 냄새야? 역겨워 죽겠네. 이렇게 아침부터 그런 걸 끓여야겠어요? 가는 날까지 이렇게 짜증나게 하실래요? 그렇게 매몰차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간 잘 참아오셨지만 그 순간은 손을 바들바들 떠시더군요. 마지막 날까지 사위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니 지금껏 보지 못한 엄마의 돌발 행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들고 있던 국자로 남편의 머리를 때려버리셨어요. 이놈아, 멋이 어째?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꼭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나? 자네는 애미도 없나? 참말로 실망이다. 다시는 보지 말자.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나는 법이다. 내 말 꼭 명심하거라. 그렇게 말을 하며 남편을 밀치며 작은 방에서 가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는 제 차로 가방을 들어주며 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고요. 남편은 갑작스런 엄마의 돌발 행동에 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침에 너무 잘했어.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이 내가 일하고 있으면 니까지 무시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랬다 아이가. 내는 우째도 상관없지만 우리 딸한테 그렇게 살게 할 순 없지. 만약에 혹시 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바로 연락해라. 내가 그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네.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나 이혼할 거야. 뭐라고? 참말이가. 저런 인간은 마누라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엄마랑 2달 동안 있으면서 저 사람 실체도 알게 됐고 돈에 눈이 멀어 가족도 몰라보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래서 다 정리되면 미용실 접고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저는 그렇게 엄마한테 통보를 하고 곧장 남편에게도 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단지 화가 나서 이혼 선언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며칠 후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남편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온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내 생일 때 와서 음식을 좀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당신이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참 황당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함부로 했던 인간이 지 엄마한테는 친절하게 음식까지 도와드리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똑같이 그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생일 당일이 왔고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장을 봐와서는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며 된장찌개며 고기 반찬까지 아주 진수성찬이더군요. 저는 일절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자꾸 제 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예, 니네 엄마 같다면서? 아니 니네 엄마는 뭐하러 사위 집에 와서 귀찮게 한다니.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산다고. 예, 우리 아들 사업자금 좀 보태주라고 하니까 거절했다면서? 왜 너네 엄마는 그 돈 가지고 땅속에 가지고 갈 거라니? 사위가 힘들면 도와주기도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나쁘게 쓰니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됐지.
안 봐도 뻔하다 뻔해. 라고 하며 제 심기를 팍팍 건드리는 거 있죠? 저는 남편이랑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시모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와서는 제 속도 모르고 그러게 엄마, 사람들이 베풀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양반이랑 인연 끊기로 했어. 나야 좋지 뭐. 명절에 안 가도 되고 그 노인의 신경 안 써도 되고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고 식탁에 올려져 있던 잡채, 고기 반찬, 김치, 된장찌개까지 시모가 힘들게 손수 만들어준 음식들을 전부 싱크대에 버려버렸습니다.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는 이 생일상 받을 자격도 없고 먹을 자격도 없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어쩜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아주 쿵짝이 잘 맞네. 아무리 입을 함부로 놀린다고 하지만 돌아가신 아빠까지 입에 담아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이혼하자는 말이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아? 여기 내 집인 거 알지? 당신이 가지고 온 건 5천만 원 뿐이야. 그러니 당장 줄 테니까 어서 나가. 아줌마도 어서 나가요. 왜 남의 집에서 함부로 음식을 하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안 나가려고 버텼지만 제가 온 동네에 들리게끔 소리소리를 빽빽 질러대니 결국은 본인들도 시끄럽고 창피했는지 나보고 욕을 하며 집을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곧바로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남편의 짐들도 시댁으로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집은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프리랜서라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라지만 집주인은 저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화로 대응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전세 명의가 네 이름으로 돼 있다고 이러는 거야? 아직 우리 부부야.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어디서 못 배워먹은 게 이혼 소리를 저렇게 쉽게 입에 올리누? 이혼 100번을 해봐라. 우리 강씨 자손들 너한테는 절대로 못 준다. 네,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도 저와 살기 원했고 그 사람과 이혼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넉 달 후 이혼 판결을 확정받을 수가 있었죠. 네, 양육권, 친권 모두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전세자금도 남편이 가지고 온 돈 일부를 제외하고 제가 전부 가져올 수 있었고요. 매달 양육비도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남편과 시모라는 인간은 도대체 이런 못 같은 판결이 어딨냐며 제정신을 못 차렸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다시는 그 인간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말입니다. 재판이 마무리된 후 저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다 새롭게 미용실을 차렸고요. 아이들도 부산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이혼하고 온 저를 보고 가슴 아파하셨지만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걱정 없이 지내니까 이제야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남편은 이혼 후 전시모랑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잘 살지 못한 걸로 보였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제게 받은 5천만 원 가지고 강원랜드에 가서 다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심지어 시모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은 주식에 손을 댔다 잘 풀리지 않자 도박에 빠진 걸로 보였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모의 집까지 팔아 어디 허름한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우리 애들 때문에 알았어요. 저랑 이혼했지만 전 남편 놈은 아이들 아빠이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봤었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애들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지금 아빠 힘들게 살고 있다면서 엄마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인가요? 아무리 거지가 됐다고 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다니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일절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빠다워야 아빠죠. 아이들도 아빠한테 가고 싶지 않아 했고요. 저는 양육비를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사유를 들며 네가 양육비 이행하지 않으니 우리 애들 못 보낸다 라고 통보해 버렸죠. 그랬더니 성질 못 죽이고 제게 또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짜나서는. 그래서 연락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영원히 얼굴 보지 말자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받을 건 받아야 하니 양육비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보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양육비 안 주면 사회생활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엿먹어 보라죠 뭐. 그렇게 저는 그놈과의 악연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결혼 전에는 2 눈을 커다랗게 뜨고 보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의 호탕함과 부모님께 겉으로만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한쪽 눈을 감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남편의 실체를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엄마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와 아이들이 옆에 항상 있는 덕분에 점점 밝아지셨고 웃는 날도 많아지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식당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비록 앞으로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아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제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4 식구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